합시다. fx를 이걸로 나누었을 때 몫을 qx. 그러니까 우리는 얘를 보자마자 어떻게 식을 세워? fx를 누구로 나누었을 때 x-5분의 1로 나누었을 때 몫은 qx. 그리고 나머지는 이렇게 쓴다 이거죠. 그러면 내가 xfx잖아. 그치? xfx. 그거를 얘로 나눠. 직접 나누기를 합니다. 직접 나누기를 하지 않고도 식을 변형해서 할 수 있는데 직접 나누기를 하면 헷갈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직접 나누기 xfx를 그래 xfx 그럼 xfx를 먼저 구해. 얘 항등식 fx가 얘잖아. 그러니까 xfx는 얘한테 x를 그냥 곱하는 거야. 곱하니까 x-5분의 1 qx x를 곱했으니까 5x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걔를 그치 xfx 이 녀석을 직접 나누기 x-5분의 1 헷갈릴 게 하나도 없어요. 플러스 5x로 나누면 여기가 5x-1이잖아. 그러면 얘로 나누면 지금 얘한테 지금 몇 배를 하면 5배를 하면 얘잖아. 그러니까 여기에다 5분의 1을 하면 얘가 나오는 거 맞죠? 그래서 5분의 1 곱하면 얘 나오고 그 다음에 얘한테 qx를 곱하면 얘하고 똑같은 게 나와요. x-5분의 1 qx. 얘한테 뭘 곱해야 얘가 나올까? 똑같은 게 나올까를 생각을 해주세요. 됐습니까? 그러면 지금 뭐가 남았어 지금? 5x가 남았지. 근데 5x를 여기가 지금 1차니까 1차가 남으면 안 돼. 그래서 5x-1로 한 번 더 나눠. 플러스 1이겠네 그러면. 플러스 5x-1 하나도 안 헷갈리죠? 1 목과 나머지가 이렇게 나왔어요. 목과 나머지. 알겠습니까? 요런 풀이가 가능하셔야 돼요. 요거를 그 친구들 다시 푸는 시간을 정확하게 다시 푸는 시간들을 꼭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2번. 문제가 이렇게만 바뀌었는데 못 풀었단 말이야. 얘 보세요. 얘는요. x는 여기다 쓸게. x는 얘가 3 넘어가니까 3x. 3x는 1-루트 2 넘겨서 3x-1은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루트를 왕따시키는 이유가 뭐야? 루트 없애려고 이렇게 왕따를 시키는 거야. 그래서 양변을 뭐 하는 거야? 제곱을 하는 겁니다. 제곱을 하면 9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은 2. 그러니까 넘기니까 어떻게 돼요? 9x의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은 0이 되고 야 이게 0일 때 이 녀석의 값을 구하여라. 뭐 해야 돼 이것도? 무슨 인수분해야. 직접 나누기를 해야 되잖아요. 지금. 직접 나누기를 해야 되잖아. 이것도 직접 나누기잖아. 그러니까 이런 조건에서 우리가 2차식 하나를 얻어서요. 이 녀석이 허근으로 이게 지금 허수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또 넘겨가지고 i 제곱하면 마이너스 1 되고 뭐 그런 상황이잖아. 그렇게 해서 이런 식을 만들어 0이 되는 식을 만들어서 얘를요 나누면 되잖아요. 야 이거 풀었어 안 풀었어? 계속 풀었잖아 지금. 그러면 그치 이 상태에서는 풀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작업만 하면 똑같은 문제가 된 거잖아요. 4제곱 플러스 21x의 세제곱 마이너스 37x의 제곱 플러스 9x 플러스 10을 직접 나눠줘야죠. 9x의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 그러니까 x제곱이지. x제곱. 9x의 4제곱 마이너스 6x의 세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해서 빼니까 얼마? 빼니까 27x의 세제곱 마이너스 36x의 제곱 플러스 9x 플러스 10. 그 다음에 3x가 필요하네. 3x. 그러니까 27x의 세제곱 마이너스 얼마야? x 제곱 마이너스 3x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8x의 제곱 그 다음 12x 플러스 10 얼마예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8x의 제곱 플러스 12x
플러스 2니까 얼마가 남았어? 그래서 이 녀석의 결과는 그치? 얘는 이런 거잖아. 정확한 이해를 합시다. 얘는요 항등식 누구로 나누면 이 녀석은 누구로 나누면 9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 y제곱 6x 마이너스 1로 나누면 몫이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2 플러스 8인데 이 녀석은 얘하고 완전히 똑같은 거야. 완전히 똑같은데 얘가 얼마라 그랬어? 0이니까 얼마야 그냥? 그지? 8이지. 완전히 똑같은 건데. 그죠? 요렇게 푸는 겁니다. 혹시 이제 이 녀석이 만약에 나머지가 2차식으로 나눴으니까 1차가 나오면 거기다가 x자리에다 집어넣기만 하면 답이 정확하게 또 나오겠죠. 맞습니까? 지금 여기는 그냥 아예 떨어지게끔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된 거고. 3번. 3번 봅시다. 3번은 우리가 요 정도만 좀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얘가 x가 있잖아. x가 있어요. x가 무슨 소리야? x로 인수분해가 돼요. x가 인수야. 그래서 얘가 x 플러스 2가 돼.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살짝 확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문제. 어떻게 됐다고? x 플러스 2의 5제곱 마이너스 5에 대해서 물어본 거잖아. 이거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이거에 대해서 물어봤으니까 얘는 좌변만 봐. 좌변이 이렇게 됐다고요.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 5제곱이 분배가 되면 x의 5제곱 x 플러스 2의 5제곱 마이너스 5가 돼요. 그죠? 이 좌변이 이렇게까지 되는 게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죠? 얘가 지금 어떻게 됐어? A0. 그죠? 상수항이 A0, 그 다음에 A1x, A2x, 플러스 땡땡땡땡 A10. 그치? 이 녀석이 10차식이니까 요렇게 나온다라는 얘기잖아. 그러면 봐. 얘는요. 이미 x가 5번 곱해졌어. x가 5번 곱해졌고 5번 곱해진 거에다가 얘를 분배를 시켜주면 x가 5개를 가지고 시작을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 봐. 얘 A0는 얼마가 돼요? A0는 마이너스 5인 거는 일단 끝났어. 상수는 얘밖에 안 나와요. 상수는. 그럼 얘 일단 생각했어. A0는 생각을 했어. 근데 A0에 대해서 물어보지는 않았어. 그죠? 얘는 제껴 이렇게. A0는 제껴지고요. 그 다음에 생각할 수 있는 거 X5. X의 5제곱이잖아 지금. 그러니까 X4제곱까지는 절대 안 나와. X4제곱까지는 절대 안 나온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돼요? 누구? A1, A2, A3, A4 이 녀석은 그지 X4제곱까지는 절대 안 나오니까 다 0이야. 다 0. 얘네들은 절대 안 나와요. 절대 안 나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여기에다가 지금 여기는 일단 이미 제꼈잖아. 여기는 제꼈어요. 마이너스 5예요. 마이너스 5 해가지고 제꼈어. 얘는 제끼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식을 보니까 여기에다 이제 얼마 집어넣으면 1 집어넣으면 어떤 상황이 벌어져? 1 집어넣으면 얼마야? 그치? 3의 5제곱은 1 집어넣으면 지금 니네 A0도 사라졌어요. 양변에 사라졌고 A1, A2, A3, A4가 사라졌지. 그럼 누구부터 남아? A5, A6, A7, 땡땡땡땡땡 A10까지만 남는 거 맞아요 지금?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되는 거 누구만 구하면 돼? 얘만 구하면 되잖아. A5만 따로 구해주면 되잖아. A5는 생각해봐. 몇 차 항의 개수야? 5차 항의 개수야. 그래서 A5만 대신 계산을 해주면 A5는요. 여기 지금 봐봐. X의 5제곱이 분배되니까 여기서 뭘 찾아야 돼? 상수항을 찾아야 되지. 상수항. 상수항이 얼마예요? 32. 그래서 얘는 32예요. A5는 5차 항의 개수를 의미하는 거다. 그래서 얘가 32야.
그럼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해볼까? 계산을 해보면 어떻게 돼요? 얘한테 지금 우리가 구해야 하는 거 요거 갖다가 지금 써보면 얘한테 A5를 하나를 더 더해주고 하나를 더 빼주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8A5 빼기 A5, A6, A7 플러스 땡땡땡 플러스 A10 요렇게 하면 조금 더 계산하기가 편할 것 같아요. 한 방에 계산하기가. 그러면 얘 얼마예요? A5 32 곱하기 8 32 곱하기 8 256 256에서 빼기 누굴 빼야 돼? 3의 5제곱 3의 5제곱 3의 4제곱 81 또 3 곱하면 243 243이에요. 얘가 243 243 243을 뺐더니 얼마가 돼? 13 요런 식으로 구해줄 수가 있습니다. 요 녀석은 요렇게 다루는 건데 우리가 1 되는 걸 집어넣고 마이너스 1을 되는 걸 집어넣는 거 정도는 연습을 했잖아. 맞아? 그거가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 식에 대해서 조금 더 분석을 해야 돼. 얘가 일단 얘네들이 안 나와. 1차항, 2차항, 3차항, 4차항의 개수가 다 0이다 라는 얘기고 여기서의 상수로 쓸 수 있는 거는 얘.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면서 다음에 그러니까 요 정도로 비슷한 문제가 나왔을 때 내가 지금 적용을 시킬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를 꼭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딱 찍지 마시고 나머지 정리 식을 이용을 해야 돼요. 2는 15하고 안 가까워. 2의 제곱은 4. 4는 15하고 안 가까워. 15하고 가까운 거듭 제곱을 생각을 해보세요. 2의 세제곱 8. 아직도 안 가까워. 2의 4제곱. 가깝잖아 이제. 그래서 쟤를 2의 4제곱의 형태로 바꿔줘야지. 그래야지 우리가 아는 문제가 되는 거야. 2의 4제곱. 2의 4제곱이 16이잖아요. 그래서 얘를요 2의 4제곱. 2의 1001. 이 녀석은요. 2의 4제곱에 250제곱 곱하기 2. 앞에다가 써볼게 이렇게. 2 곱하기 2의 4제곱에 250제곱이야. 그러니까 지금 얘는요. 2 곱하기 16의 250제곱을 15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라고 한 거야. 이제 그러면 15를 뭐라고 두자고? 좋아. x. 15를 x로 생각을 해서 15를 x로 생각해서 그럼 이 식은 뭐가 돼? 2 곱하기 누구를? x 플러스 1에 250제곱을 누구로 나눈? x로 나누면 못과 이제 나머지가 생기겠지요. 그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 r은 얼마가 돼요? r은 얼마가 돼요? 0 집어넣어야 되잖아. 0. 0 집어넣어야 되잖아. r은 얼마야? 2. 이 r은 어디와 어디 사이에 있어요? 15로 나눈 나머지인데 0과 14 사이에 있는 거 맞죠? 나머지는 2야 그냥. 나머지는 2가 되겠죠. 우리가 누구를? x를 누구로 취급을 하니까 15로 취급을 하니까 나머지는 2가 됩니다. (5번) 얘를 이용하라고 그랬잖아요. 얘는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표현에도 우리가 조금 친해져야 돼. 표현. 어떤 표현이냐? 얘는 지금 x에 대한 내림차순이죠. x에 대한 내림차순. 얘는요. x-2에 대한 내림차순이야. x-2의 세제곱. x-2가 3개 있을 때, 2개 있을 때, 1개 있을 때 이거를 우리가 뭘로 적용을 시켜? 연조립제법으로 연속적인 조립제법으로 이 녀석을 해결할 수가 있잖아. A, B, C, D를 간단하게. 그럼 우리는 거기서 하나만 더 생각하자고. 그럼 그거 어디다 써요? 어디다 써요? 이런 거 쓸 수 있어. 이런 거.
이런 거. 시계값을 구할 때 쓸 수 있어. 시계값. 내가 뭘 대입을 했을 때. 편하게. 대입을 했을 때. 그러니까 사실 얘 같은 경우에는 조금 2.3이니까 계산이 조금은 더 있어. 그래도 2.3의 세제곱하는 것보다는 2.3의 세제곱하고 또 2.3의 제곱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하는 것보다 낫다고. 그럼 그 나은 계산을 한번 보자고요. 지금 얘를 누구를 연속 조립제법으로 저 녀석 A, B, C, D부터 구하자고요. 1, 마이너스 3, 5, 1 얘잖아. 얘를 x 마이너스 2로 나누면 어떻게 돼? 2, 1 빨리 해줘 니네가. 2, 마이너스 3, 6, 7 얘가 지금 7이네 7 얘가 D야 D D부터 나오는 거야 D부터. 그 다음 또 2, 1, 2, 1, 2 얘가 C예요 C. 그 다음에 또 2, 1, 2, 3 얘가 B고 얘가 당연히 1입니다 1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기 주어진 식이 이렇게 만들어지지. A가 1이니까 x-2의 세제곱 플러스 B가 3이니까 3 x-2의 제곱 C가 5 x-2 D가 7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뭘 집어넣어? 이제 2.3을 집어넣는 거야. 2.3 집어넣으니까 어떻게 돼요? 0.3의 그치 2.3의 세제곱이 아니라 0.3의 세제곱을 하면 돼. 0.3의 세제곱 3 곱하기 0.3의 제곱 플러스 5 곱하기 0.3 더하기 7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맞아? 그럼 봐. 얘 계산하면 얼마? 7. 얘 계산하면 얼마? 1.5지. 얘는 0.09. 0.09에다 3을 곱했으니까 그치. 정확한 그 정도 계산해야 0.27. 그 다음에 얘는 0.027.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이거 계산하니까 어떻게 돼요? 8.7 정확하게 계산해 줘야 돼. 797. 그죠? 계산이 이런 문제에서 보통은 이제 우리한테 1.9 같은 거 물어볼 수도 있고요. 2.1 같은 거 물어봅니다. 조금 빡세게 나오면 2.01 이런 거 집어넣으라고 얘기해요. 2.01. 그러니까 계산, 소수점 계산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돼요. 그거 같은 경우는. 그래.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니네가 이거 연습 없이 시험장에 들어가면 킬러 문제가 돼버리는 거야. 그 다음 이 녀석이요. 이 녀석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이야.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이야. 뭘 이용하라고 한 걸까? 선생님 이거 지금 인수분해 파트에서 낸 문제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봐. 요 공식 있잖아. 요 공식.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플러스 C 세제곱 마이너스 3ABC는 인수분해가 어떻게 돼요? A 플러스 C 한 다음에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거죠. 맞아요? 근데 얘가 얼마래? 얘가 0이래. 0. 얘가 0이래. 그래서 누가 되는 거야?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더하기 C 세제곱. 시험 볼 때까지라도 정확하게 좀 외워주세요. 3ABC가 돼 그냥. 얘가 0이니까. 얘가 0이잖아. 빵이니까 마이너스 3ABC가 이쪽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됩니다. 근데 요걸 이용할 건데 선생님 저는 이 공식을 써야 되는지가 안 보이는데요. 그죠? 보려고 노력을 해야지 보이지. 지금 뭐만 하면 저런 모양이 나올 수 있어? 통분을 하면은 저 모양이 나올 수 있어요. 통분. 이제 이 녀석을 계산을 할 때
통분을 하면 어떻게 돼야 돼? 얘한테 누가 필요해? A가 필요하고 얘한테는 B가 필요하고 얘한테는 C가 필요하니까 A, B, C로 통분을 하면 A, B, C로 통분하면 A 세제곱이죠. A 세제곱 플러스 A가 되죠. 그 다음에 얘는요. B 세제곱 플러스 B가 되죠. 그럼 여긴 CC 곱하니까 C 세제곱 플러스 C가 되죠. 그런데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얼마라 그랬어? 0이라 그랬잖아. 0이라 그랬고 여기 A 세제곱 B 세제곱 C 세제곱 뭐라 그랬어? 3ABC 3ABC가 됐고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0이 됐고 ABC 얼마예요? 이 되겠네요. 알겠습니까? 여기서 팁, 굉장한 팁. 문제를 한 문제라도 더 맞출 수 있는 그런 효과. 그러니까 내가 봐봐. 얘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해서 연습을 했다고 쳐. 연습을 해가지고 이 모양이 나왔을 땐 당연히 안 틀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근데 새로운 식이 나왔을 때 새로운 식이 나왔어요. 근데 내가 생각이 안 나. 안 날 수 있어. 어떤 변형이 들어가고 그 변형이라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거야. 사실 인수분해의 변형, 곱셈공식의 변형 이런 것들은 어려운 거란 말이야. 근데 이 문제가 어떻게 나왔어? 이거일 때 주어진 조건이 어때? 굉장히 빈약합니다.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일 때 원래 우리가 문자 3개를 주면 식을 3개를 줘야지 우리가 A, B, C를 알아맞힐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지금 식이 몇 개야? 이런 걸 보고 우리는 부정방정식이라 그래요. 부정. 정해지지 않았다라는 거야. 정해지지 않았다. 해가 딱 하나가 아니다. 무수히 많다라는 거야. 해가 무수히 많은 거니까 그냥 내가 만약에 변형이 생각나면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되는 건데 이제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 이제 니네가 한 문제라도 더 맞고 싶다면 그냥 이 조건이 빈약하니까 이것만 만족시키면 다 되는 거야. 얘만 만족시키면 된다고. 제일 쉬운 숫자를 생각해. 1, 나는 마이너스 2. A에다가 1, B에다가 1, C에다가 마이너스 2. 그냥 집어넣으면 답 나와요. 답 나온다고. 저 식만 만족하는 미지수 값을 내가 임의대로 정해서 집어넣어도 답은 나온다라는 거예요. 계산은 이쁘지는 않아서 그래도 뭐 얼마나 1, 그러니까 쉬운 숫자를 집어넣으면 돼. 근데 여기 봐봐. 집어넣더라도 주의사항은 있어요. 분모에 쓰인 알파벳이 A, B, C지. 0은 집어넣으면 안 돼. 분모가 0이 되게 하는 값은 집어넣으면 안 된다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선생님 000을 집어넣지 않은 거야. 000도 0이 되잖아. 근데 그걸 집어넣지 않는 거예요. 요 문제는 계속 많이 했으니까 이제는 알겠죠? fx를 우리가 어떻게 쓰자고요? fx는 누구로 나누었을 때? x세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누었을 때 뭐와? 못과 뒤에 나머지 부분을 우리 어떻게 쓰자고? 이걸로 나누었을 때 여기가 지금 x 마이너스 1,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니까 여기 부분에서는 이걸로 나눈 나머지가 안 생기니까 이 뒷부분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이 2차식이 이걸로 나누었을 때 요 나머지가 다 생겨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이게 rx예요. 그죠? 요만큼이 rx다. 여기다가 얼마 집어넣어야 돼? 1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야 되니까? 2 나와야 되니까 1 집어넣습니다. 1 집어넣으니까 어떻게 돼요? 3의 2 더하기 얼마가? 5가 얼마예요? 이 A는 마이너스 1이 되겠고 A는 마이너스 1이니까 RX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서술형도 아니면 RX를 내가 정리할 필요는 없고 RX 그냥 마이너스 1만 집어넣어 놓고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실수만 안 하면 되겠죠. 이제 이거는
여기다 얼마 집어넣으래요? 2 집어넣으래요. 2. 2 집어넣으니까 얼마야? 2 집어넣으면 R이 마이너스 7, 2 집어넣으니까 플러스 7 얼마야? 0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그래. 이렇게 차수가 높은 거. 뭐 우리 한 5차, 6차 정도에서 또 연습을 했는데 차수가 이렇게 높아도 우리 친구들이 이걸 생각을 해야지. 얘 봐. 61 지금 나누기를 하는 거야. 근데 이거 꼴랑 x-1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나머지는 1 집어넣으면 그냥 0이죠. 1 집어넣으면 0이에요. 그럼 누구를? 이 녀석 1, 0, 0, 0, 0, 0, 0, 0, 0, 0, 0 마지막에 마이너스 1이지. 우리는 딱 요거만 생각을 해주면 돼. 여기가 61차예요. 61차. 그거 체크는 좀 해주세요. 61차에. 그럼 여기가 지금 여기도 0 다음에 지금 마이너스 1이잖아. 얘가 1차죠. 여기가. 얘가 1차. 여기가 상수고. 상수고. 그럼 여기 0이 몇 개? 60개여야 되지. 여기가 60차까지니까. 여기가 61차고. 맞아? 그 정도는 우리가 생각을 해가면서 생각이라는 걸 해야지. 아, 0이 몇 개 나오겠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다가 나누기를 할 건데 1 하면 어떻게 돼? 1 곱하니까 더하니까 곱하니까 더하니까 계속 이거야. 이거 1 1 1 1 1 1 1 여기도 점점점으로 하는 게 맞겠네. 그지? 점점점점점 여기까지 얼마야? 1이 되겠지? 그 다음에 1 곱해서 어떻게 돼요? 1. 그래서 여기가 당연히 0 나와야 되는 거지. 맞아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몫이 60. 그지? 61차를 1차로 나눴으니까 60차가 나와야 되는 거고 다 1이잖아. 다 1. 다 1이니까 어떻게 돼? 이 QX는 X의 60제곱 X의 59제곱 플러스 땡땡땡 X 플러스 1 이렇게 나오는 거 맞아요? 그럼 Q1은 얼마야? 61이야. 정확하게 61. 맞아? 61이죠. 1 집어넣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60이고 거기다 1 더했으니까 61이죠. 그럼 Q-1은? Q-1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니까 1.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니까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게 번갈아 가면서 나오다가 마이너스 1 플러스 1. 플러스 1이 하나가 더 많아. 얼마예요? 1. 야, 요런 게 서답형 4번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툭 튀어나오면은 굉장히 못 풀 친구들이 많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죠. 우리는 풀자고요. x의 2022제곱 마이너스 1을 이걸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를 Rx라고 한다. 방금 위에 거를 확장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방금 위에 거를 확장한 문제. 근데 이제 선생님이 이렇게 풀어줄 거예요. 이렇게. 얘도 지금 1 집어넣으면 얼마야 지금? 그치? 여기 지금 똑같은 녀석에 대한 완전 제곱식으로 나눈 나머지를 찾으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돼. 알겠어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도 지금 그냥 막 풀면 어렵습니다. 막 풀면 어려우니까 여기서 지금 선생님이 어떻게 식을 조금 편하게 해주는 거, 계산을 좀 많이 줄여주는 그런 부분이 있어. 번거로운 부분을. 그 부분을 좀 포인트를 좀 잘 잡아주면 좋겠어요. 여기 1 집어넣으니까 나머지가 얼마라고? 0이에요. 나머지가 0. x-1로 나누면 나머지가 0이야. x-1로 나눈 나머지가. 다시. 뭐라고?
요 식을 우리가 fx라고 하면 요 식은 이 녀석은 fx라고 굳이 안 해도 돼. 이 녀석은 x-1로 나눈 나머지가 0이야. 그냥 머릿속으로만 가지고 있어도 상관없어. 머릿속으로만 가지고 있어도 상관없는 건데 이제 요런 포인트를 잡아서 식을 정리를 할 때 x의 2022제곱 선생님 방금 8번이랑 비슷한 느낌이 지금 쓰여야 돼요. 요렇게 요 녀석은요 x-1의 제곱으로 나누면 목과 나머지가 몇 차 이하야? 나머지가 1차 이하지. 근데 x-1로 나누면 나머지가 얼마나? 그러니까 여기 나머지를 우리는 ax-1이라고 쓰면 돼. 1차 이하잖아. 그러니까 방금 전에 우리가 했던 녀석들을 조금 더 활용을 하면 내가 굳이 ax 플러스 b라고 안 쓰는 거야. 식을 줄인 거야 지금. 2번 정도의 계산을 지금 줄였어요. 이러면. 줄여져.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만 찾으면 되는 거야 이제. a만 찾으면 되는 거지. a만 찾으면 되는 거야. x-1로 나눈 나머지가 0이니까 여기가 지금 나머지가 1차 이하, 1차식으로 나와야 되잖아. 1차식으로. 근데 그 1차식을 x-1로 나누면 0이니까 1 집어넣었을 때 0 돼야 된다고. 1 집어넣었을 때 0 돼야 되니까 그냥 이렇게만 표현하면 된다고요. 만약에 이걸로 나눈 나머지가 5야. 그럼 우리는 여기 뒤에다 그냥 5라고만 쓰면 돼. x-1로 나눈 나머지가 5면. 근데 여기는 이걸로 나눈 나머지가 나누어 떨어지는 거잖아. 1 집어넣으면 0이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0이니까 여기다 뒤에다 쓸 필요 없이 식을 이렇게 작성하는 거. 식 작성이 중요한 거야. 그 다음부터 이해하는 거는 뭐 별것도 아닙니다. 야, 지금 양변에 x-1을 약분을 시켜야 될 거라. 그러니까 이거를 누구로 나눠? x-1로 나눈 몫을 찾아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것도 1. 아까 했던 그 조립제법. 어떻게 돼요? 1 0 0 0 0 0 0 0 0 0 그 다음에 얼마? 마이너스 이 녀석을 x-1로 나누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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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좌변식이 어떻게 돼야 돼? 이쪽 좌변식이 x-1로 나누면 이 녀석의 몫을 위해서 아까 구한 것처럼 x의 2011제곱 이 무슨 소리야? x의 2021제곱 플러스 x의 2020제곱 플러스 땡땡땡땡 플러스 x 플러스 1 요렇게 나와야 된다고요. 요 식이. 그러면 양변을 누구로 나누니까? x-1 하나로 이렇게 나누니까 어떻게 돼? x의 2021 플러스 x의 2020 플러스 땡땡땡 플러스 x 플러스 1은 누구로 나눴을 때? 1로 나눴을 때 몫이 qx고 a 플러스 a가 되지. 그러니까 우리는 a만 구하면 되잖아요. a만. 이게 나머지야. 이게 rx라고. rx. a만 구하면 되니까 또 얼마 집어넣으면 돼? 1 집어넣으면 돼. 1 집어넣으니까 얼마야 이거? 그쵸? a는 2022가 되는 거지. a는 2022. 그래서 rx는 2022 x-1이고 rx는 2022 x-1이고 r2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얼마가 되는 거야? r2를 구하여라. 이 문제는 나중에 미분이라는 학문을 우리가 배우면 좀 편하게 풀 수 있는 풀이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까지는 우리가 여기 이런 방식으로 풀어줘야 된다. 8번, 9번 연계해서 잘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차 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되어질 때 그냥 선생님 이거 외우라 그랬어요. D 빵 외워서 풀 거면 이걸 외워. 왜 그래야 되는지 이제 설명은 안 할 겁니다. D
빵. D 빼기 D는 빵이 아니라 D의 빼기라고 안 해야 되겠다. D의 D는 빵. 판별식의 판별식이 0이 돼야지 완전 제곱식이 되어서 루트가 사라지고 1차식이 만들어진다라는 얘기야. 근 안에 루트 안이 뭐야? 가볍게 설명하면 루트 안이 판별식이지. 근해 공식을 썼을 때. 루트 안이 판별식인데 루트 안이 완전 제곱식이 돼야 돼. 그래야지 루트가 사라져. 그 루트가 사라지려고 하니까 루트 안을 다시 판별식을 했을 때, 판별식을 한 거를 또 다시 판별식을 했을 때 0이 돼야 돼. 그래서 이 녀석 생각 없이 풀고 싶으면 그냥 이렇게 풀면 돼. 내림차 순으로 정리하고 1차식의 곱으로 만들려면 x제곱 생각 없이 푸는 거야. 그냥 공식 암기해서 플러스 2y 플러스 a x 마이너스 3y의 제곱 플러스 4y 플러스 4는 0이다. 그럼 이 녀석 0이다. 그냥 여기 얘가 0이 얘가 지금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이 녀석의 판별식을 씁니다. 판별식. 첫 번째 판별식 D1이라고 할게요. 판별식을 쓰면 2y 플러스 a의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12y의 제곱 마이너스 16y 마이너스 16 이렇게 됐고요. 계산해주면 4y의 제곱 16y의 제곱 플러스 4ay 4ay니까 좀 선생님 암산을 조금 해서 좀 정리를 하려고 하니까 뭐 이렇게 되겠네. 4ay y 그 다음에 a제곱 마이너스 16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럼 이 녀석의 판별식이 다시 판별식 썼더니 y에 관한 식이 나왔고요. 그 y에 대한 2차식에 또 판별식을 씁니다. 판별식 짝수 판별식을 쓸게요. 얘는 짝수 판별식 2a 마이너스 8의 제곱 마이너스 16a 제곱 플러스 256 0이어야 된다고요. 판별식 생각 없이 지금 풀고 있습니다. 이걸 외워야 돼. 근데 풀려고 하면 4a의 제곱 마이너스 12a의 제곱 이제 요 2차 방정식을 풀어야지. 마이너스 12a의 제곱 마이너스 32 마이너스 32a 그 다음에 플러스 64 얼마? 320은 0. 선생님이 식을 좀 많이 줄여서 그런데 얘는 식이 좀 많이 나와요. 내가 직접 풀 때 선생님 지금 좀 암산을 지금 여기서 좀 많이 했잖아. 지금 그냥 마이너스 4로 나누면 3a의 제곱 플러스 8a 마이너스 80 이거 지금 정수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으니까 이거 인수분해가 됩니다. 인수분해. 잘 생각을 해보세요. 8하고 10 안 되고 16하고 5 16, 5 안 되고 얼마? 24 20하고 4네. 20하고 4 여기가 20 여기가 4 여기가 마이너스 요것도 지금 수가 좀 커지면 좀 생각이 좀 잘 안 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여야 되겠네. 그러니까 3a 플러스 20 a 마이너스 4는 0. 그러니까 이 문제를 굉장히 그러니까 여기까지 다 해놓고 마지막에 지금 처리를 못하면 굉장히 아까워져요. 그러니까 인수분해랑 뭐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게 지금 좀 걸리는 문제다라는 생각을 좀 해주시고 a는 마이너스 3분의 20 또는 4인데 4겠죠. 그죠? 4.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지? 생각 없이 푸는 거고 식하고 가까워지면 좀 좋은 방법이 있을 수도 있어요. 식하고 가까워지면. 이게 꼴랑 해봤자 뭐야? 인수분해잖아. 인수분해니까
식하고 좀 가까워져 보자. 식하고 가까워져 보자. 그래. 식하고 가까워지려면 이게 지금 그냥 공식화 해가지고 지금 푸는 방법이고 판별식의 판별식이 0이다. 그러면 식하고 가까워진 풀이는 이거 다 지우면 안 되겠다. 다 지우지 말고 여기까지만 지워볼까? 어차피 이 식을 우리가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 거잖아. 맞아요?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여기 봐. 얘가 요것만 봐. 요것만. 요거하고 여기가 지금 보여요? 보이지? 이 녀석이 보이지? 그러면 우리는 두 1차식을 찾기를 하는 거야. 식하고 가까워져야 된다라고 했지? 식하고 가까워지면 요거 굳이 이렇게 쓰지 말고 그냥 여기 바로 여기서 그러면 하나는 x로 시작하고 또 다른 하나는 x로 시작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되어야 되잖아. 그거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된다고.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3y의 제곱이지. 그럼 될 수 있는 상황이 플러스 y라고 하면 마이너스 3y 얘도 있죠? 얘도 되죠? 얘도 되지만 얘 말고 또 누구도 돼? 마이너스 y 플러스 3y. 근데 지금 니네가 생각을 해봐. 여기가 뭐가 만들어졌어? EXY가 만들어졌지. 그치? EXY가. 그러면 여기가 EXY 요거 가지고만 인수분해를 해도 되겠네, 지금. 뒤에 상수는 빼고 요거 가지고만 인수분해를 한번 해보자. 어떻게 돼야 돼? X 플러스 3Y. 이게 맞는 거지. 이런 식으로 짜맞추기를 하는 거야. 근데 이게 항상 이런 형태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모르는 A가 여기에 붙어 있을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러면 그때에 맞는 또 상황을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이게 지금 여기에 A가 붙어 있으니까 이거만큼으로 다른 데서는 뭐가 안 생겨? XY가 안 생기잖아. 그럼 우리는 지금 여기 이쪽 부분과 상수만 채워 넣으면 끝나는 거 맞아, 안 맞아? 그러면 우리가 4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거. 곱해가지고 만들 수 있는 거. 2, 1, 4. 1, 4, 4, 1. 그죠? 4, 1. 그 다음에 뭐 이건 플러스였을 때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이런 것도 될 수 있는 거지. 맞아?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하자고. 여기를 어떻게 하자고? P. 여기를 뭐라고 하자고? 이렇게 둬. 그래서 우리가 지금 PQ를 구하는 거야. 아까 DD빵 안 하고 싶으면 이렇게 풀어야 된다고.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 봐. 여기는 이미 완성이 됐으니까 이 PQ를 인지고 우리가 지금 찾아내는 거야. 그럼 여기 봐. X의 개수를 구하는 거지, 우리가. X의 개수를 구하는 거고, 여기 4Y, 4를 보면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야. 여기 4Y니까 3P 더하기 마이너스 Q가 얼마여야 돼? 4고. PQ가 얼마여야 돼? 이제 찾아. 9구단으로 찾으면 돼. 9구단으로. 1,4 돼, 안 돼? 2,2 돼, 안 돼? 2,2 됐네, 그지? 2,2 됐지? 됐어요? 2,2 됐어. 그러니까 왜 지워? 2,2가 됐어. 2,2가 됐으면 여기다 2 이런 식으로. 근데 이런 식으로 풀잖아? 니네가 지금 방금 정수를 이렇게 찾아낼 수도 있는데 섬세한 분수까지 찾아내기가 지금 굉장히 좀 분수까지 찾아내려면 여기가 2 말고도 다른 값도 있거든. PQ가 분수가 나올 수도 있어요. 이제 그거를 하려고 하면은 왜 연립방 정식을 풀어야 돼. 이거 연립방 정식을 풀어야 돼. 그러니까 다시 내가 이거 연립방 정식을 풀면 어떻게 돼요? Q는 얼마가 돼? 3P-4가 되지. 그러니까 Q 자리에다 얘를 집어넣어야 돼. Q 자리에다 얘를 집어넣으면 P 3P-4는 4. 그래서 3P의 제곱 마이너스 4P-4는 0이니까 3, 1, 2, 2 해서 마이너스 붙여가지고 그러니까 P는 2 또는 마이너스 3분의 2가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P가 마이너스 3분의 2, Q는 마이너스 6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값이 원래는 두 개가 나온다고. 아까 두 개 나왔잖아, 여기서도. 맞아요? 두 개가 나왔어. 그러니까 이제 요런 방식을 하려면 어차피 또 여기서 또 연립방 정식이 또 들어가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연립방 정식이 아니라 좀 간단한 연립방 정식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만약에 뭐 정수 A의 값을 구하지 않고 그냥 A의 값을 하나만 구하여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절대 두 개가 안 나올 테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도 상관은 없어.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답이 두 개가 나올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11번) 11번은 그냥 모의고사 기출문제에서 뭐 변형이 된 문제입니다. 6개의 자연수를 꼭지점에다 적는데 A, B, C, D, E, F 이런 식으로 적는데 문제를 이해하시면 하는 거야. 이거 풀었었잖아요. 그럼 이 녀석의 넓이는 얼마예요? A, B, C를 곱해서 이 녀석의 넓이는 A, B, C야. A, B, C 삼각형은 A, B, C야. 그 다음에 여기의 넓이는 A, B, A, D, 여기가 A, B, C고, 여기가 A, B, C, 여기가 A, B, D,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다시 위에 거, 내 면이 어떻게 돼? 여기가 이쪽 면이 A, B, C, A, B, D. 선생님 어떻게 했어? 알파벳을. A, B, C. 순서대로 안 하고 선생님 이렇게 했네. 선생님 다시 알파벳 다시 써놓을게. 다시 여기가 A, 여기가 B, C, D, E, F 이렇게 지금 꼭지점에다가 알파벳을 적었어요. 그러면 이 면에 적히는 거는 세 수의 곱을 적는다라고 했잖아. 그래서 어떻게 돼? A, B, C 더하기 A, C, D 더하기 A, D, E 더하기 A, E, B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 더하기 여기는 FBC, FBC 더하기 FCD 더하기 FDE 더하기 FEB 이렇게 됩니다. 뭐 이게 별거라고. 별거 없어요. 네 개가 다 A가 들어있죠. 여기는 F가 들어있죠. A로 묶어요. A로 묶고 여기는 F로 묶어. 그러면 둘 다 똑같이 BC, CD, DE, E, B. 선생님 또 한 줄 줄인 거야. 그지? A로 묶고 F로 묶어서 두 개를 더한 거예요. 공통인수로. 이게 공통인수니까. 그럼 얘도 둘 묶어요. 둘. 여기 C가 있는 부분, 여기는 E가 있는 부분. 둘 묶으면. 여기도 A 플러스 F, C로 묶으면 C, B 플러스 D. E, B 플러스 D. 그래서 여기 뭐가 돼? A 플러스 F, B 플러스 D, C 플러스 E.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요. 근데 지금 여기가 자연수 A, B, C, D. 1이 아닌 자연수였어요. 1이 아닌 자연수. 그리고 이게 1001이래. 1001. 이게 1001이라고, 1001. 그럼 이 1001을 뭐를 해야 돼? 소인수 분해를 해야지. 1001을 소인수 분해하면 어떻게 돼요? 아마 소수가 1001을 7로 나누면 어떻게 돼? 143, 11로 나누면 10. 그렇죠? 소수 3개가 되잖아요. 그죠? 소수 3개. 그러니까 얘네들이 소수 3개란 얘기야. 소수 3개. 소수 3개. 얼마? 7, 11. 나한테 이거 다 더하래. 그러니까 누가 7인지는 몰라 사실. 누가 7인지 몰라. 11과 13과 7의 쌍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쌍이 다 더해지면 답은 얼마가 돼? 31이 되겠네요. 그죠? 31.
인수분해 하세요. 인수분해. 인수분해. 문자를 봐야 돼. 문자를 봤더니 A의 3차, C의 3차, B의 2차야. 그래서 B로 묶어요. B. B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갑니다. B의 제곱. B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으로 묶었더니 어떻게 돼요? A 플러스 C. 남은 거 요 4개지. 한 줄이라도 덜 쓰려면 요 4개가 남았다라는 걸 인지하고 요 2개를 A제곱으로 묶으면 A제곱 A 플러스 C. 요 2개는 C제곱으로 묶어요. C제곱. 인수분해가 이렇게 편합니다, 지금. A 플러스 C. 얘가 0이 됐대. 그럼 무슨 소리야? A 플러스 C가 공통인수잖아요. A 플러스 C. 그럼 남은 거 A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0이야. 각 변의 길이기 때문에 얘는 0이 될 수가 없으니까 얘가 0이어야 돼. A제곱 플러스 C제곱이 B제곱이란 얘기예요. 얘가 0이 되려면. 그러니까 이거 직각삼각형이지. 빗변의 길이가 B인 직각삼각형. 빗변의 길이가 B인 직각삼각형. 이게 B야,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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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여기가 지금 뭐야? A, 여기가 C. 이런 직각삼각형이라고. 그럼 니네한테 주어진 조건 보세요. 요 조건 하고 요 조건. 넓이가 3. 요 넓이 어떻게 구해야 돼? 2분의 1 AC가 얼마라고? 3이라고. AC는 얼마예요? 6이고요. 그리고 A 더하기 C가 이렇게 됐죠. 맞아? A 더하기 C가 저렇게 나왔죠. 그러면 여기 봐. 여기 A제곱 더하기 C제곱이 나왔고 A 더하기 C가 나왔고 여기 AC가 나왔어. 뭐 생각나는 거 없어? 곱셈공식의 변형이 생각나야죠. 곱셈공식의 변형. A제곱 더하기 C제곱은 A 플러스 C의 제곱 마이너스 2AC. 이게 생각이 나야죠. A제곱 더하기 C제곱은 누구고? B제곱이고. B제곱은 요거 A 플러스 C의 제곱은 4분의 6B제곱? 4분의 6B제곱은 2분의 3B제곱이 되겠네요. 그렇죠? 2분의 3B제곱. 그 다음에 AC가 6이니까 마이너스 12가 되겠다. 그러면 2분의 1 B의 제곱이 12가 되고 B의 제곱은 24. B는 루트 24, 2루트 6이죠. B는 2루트 6. 삼각형의 둘레니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 A 플러스 B 플러스 C인데 B가 2루트 6이야. 2루트 6. 2루트 6이니까 약분하고 6이네. 6. A 더하기 C는 6이고요. B는 2루트 6. 둘레는 이렇게 구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나오면 굉장히 오답률이 높을 거예요. 그래서 이 녀석은 1등 받기 위한 문제야. 1등 받기 위한 문제. 지금 푸는 것들. 여기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야.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자꾸 니네가 틀리니까 선생님이 또 집어넣어 놓은 거고 요것도 뭐 별것도 아닌데 생각 못하니까 선생님이 지금 집어넣어 놓은 거고 실수하지 말라고 일부러 개수도 1이 아니라 4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뭐를 10을 x라고 둬도 되고 13을 x라고 둬도 되는데 그냥 10 간단한 수를 x라고 두는 게 더 계산하기가 나중에 편해. 10을 제곱하면 100이잖아. 그러니까 그때가 계산하기가 편합니다. 그래서 10을 뭐 a 이렇게 둘까요? 뭐 x라고 둬도 되고 a라고 두면 우리는 요 루트 안에 있는 거 식으로 정리를 하려면 정확하게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아니면은 끄집어 와서 이 안에 있는 녀석을 그죠? a 플러스 나중에 집어넣으면 돼. 루트 안에 3 a 플러스 4 a 플러스 7 더하기 36.
그럼 얘는요, 요렇게 곱하고 요렇게 곱해서 a제곱 플러스 7a a제곱 플러스 7a 플러스 12 플러스 36이 되겠지. a제곱 플러스 7a a제곱 플러스 7a a제곱 플러스 7a를 라지 a라고 두자. 라지 a. 그럼 여기는 a 플러스 12 플러스 36이고 얘는 a제곱 플러스 12a 플러스 36이니까 a 플러스 6의 제곱이 되겠지. 이렇게 a 플러스 6의 제곱. a 플러스 6의 제곱이에요. 그러니까 얘 루트 안에 있는 게 a 플러스 6의 제곱이니까 얘는 a 플러스 6이 답이에요. a 플러스 6 루트 지워져서 a. 그러면 a가 10이니까 요 a는 100 10의 제곱 170이잖아. 그래서 얼마예요? 176이 우리가 구하는 답이 되겠습니다. 76. 복소수 범위까지 인수분해하면 근의 공식을 바로 쓸게요. x는 두 근을 그냥 찾으면 되죠. 두 근 어떻게 돼? x는 a분의 얼마분의 4분의 얼마? 4분의 4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6 마이너스 28 얼마야?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2 이렇게 돼요. 그럼 얘는요 다시 어떻게 돼? 4분의 4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3i가 되겠고 2 한 번만 약분시켜주자. 2 한 번만 약분시켜주면 어떻게 돼요?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 이렇게 되죠. 그럼 이 녀석의 인수분해는 어떻게 돼야 돼? x 마이너스 2분의 2분의 2가 얼마야? 1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i 그리고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2분의 루트 3i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최고차의 계수가 얼마니까? 4니까 앞에 4가 붙어야 돼. 이렇게. 그죠? 앞에 4가 붙었으니까 지금 여기서는 원하는 바가 이 4를 그러니까 니네한테 답을 물어보면 이렇게 답해도 돼. 서술형이라면. 틀리지 않아요. 서술형이라면 이렇게 답해도 되고 이 녀석은 지금 조금 더 이쁘게 이 2를 분배를 해주라는 얘기잖아요. 4를 2씩 분배를 해주니까 몇 번이 나와? 1번 나와요? 1번이 나오겠습니다. 2를 분배를 해줘서 그래 최고차의 개수가 1이 아니었을 경우 이거 오해하지 마. 이런 답이 아니라고요. 4였으니까 좀 쉽시다. 요 녀석 이렇게 요런 모양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 뭐 이런 형태의 꼴로 또는 여기가 부호가 바뀔 수도 있어요. 2분의 플러스 뭐 이렇게 바뀔 수도 있고 2분의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이런 식으로 바뀌는 녀석들은 누구를 풀었을 때 요런 녀석 x 세제곱 마이너스 1은 0 이런 3차 방정식을 풀었을 때 해가 됩니다. 해가 돼요. 또는 뭐 요런 녀석 x 세제곱 플러스 1은 0 요런 녀석 다시 얘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돼? x 플러스 1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되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요거 근해 공식 쓰면 요런 게 나와. 또는 여기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요런 녀석을 근해 공식하면 요런 모양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이걸 이야기해주는 이유는 뭐냐면 익숙해지라고. 그러니까 얘는 뭐야? 얘 봐. 얘나 얘는 어때요? 넘어가니까 세제곱하면 간단하지. 세제곱하면 1이나 마이너스 1이야. 그래서 요런 녀석은 세제곱을 그냥 해보세요. 세제곱을 해봅니다. 그래.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가 복소수 고차 방정식 파트까지 들어가면은 이제 이런 풀이를 하지 않을 텐데 아직은 고차 방정식 단원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요거를
그냥 제곱을 진짜 해볼 거예요. 리얼 제곱을. Z 제곱은 어떻게 돼요? 2분의 4분의 1 마이너스 2 루트 3i 요거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3이 되죠. 그래서 요 녀석은 요거 이쪽으로 한 줄 더 쓸까? 4분의 마이너스 2 루트 3i가 돼서 요 녀석은 2로 나누니까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i 그러네. 얘의 클레복수수가 나왔네. Z제곱을 했더니 맞아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얘랑 곱해서 Z세제곱 얘랑 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계산이 빨라져야지. 빨라져야 자신감이 붙어요. 계산하면 어떻게 돼? 몇 분의? 그치, Z세제곱은 4분의 얘 켤레복소수니까 마이너스 1의 제곱 1 요거 루트 3의 제곱하니까 플러스 3에서 얼마 나와? 그래서 4분의 4 1 나오죠. 1. 이거 세제곱하면 1 나오는 거야. 세제곱하면 1. 맞아? 세제곱하면 1 나오니까 지금 여기 이 녀석은요. 1 플러스 Z 플러스 Z제곱 플러스 세제곱하니까 1 플러스 4제곱하니까 다시 Z가 나오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되면서 나오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가 전체 개수가 몇 개야? 2021 제곱이니까 2022개지. 2022개죠. 2022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022개란 말이야. 2022를 누구로 나누면? 3으로 나누면 3으로 나눠 떨어져요. 6, 7, 4, 674.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요 녀석은 1 플러스 Z 플러스 Z제곱이 몇 개 있다고? 674개가 있다는 얘기잖아. 만약에 나머지가 생기면 남는 거 그대로 순서대로 요 앞에서부터 써주면 돼. 나머지가 생기면. 나머지가 안 생겨요. 지금 여기는. 나머지가 안 생기니까 더 쉽지. 얘랑 더하면 어떻게 돼? 둘 더하면 마이너스 1. 그래서 1 빼기 1. 얼마예요? 0. 이렇게 나옵니다. 요런 문제가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선생님 지금까지 쭉 풀어준 문제, 이 지금 여기 안에 있는 것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내가 계산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거의 없죠, 지금. 맞습니까? 간단하게 풀려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디어를 풍족하게 하고, 문제에 굉장히 좀 익숙해지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좀 제발 익숙해지라고요. 얘 어떻게 돼? 여기 알파 집어넣는데 베타가 나왔어. 이러면 안 된다고. 알파 집어넣는데 베타가 나오면 안 된다고. 알파 집어넣었을 때 알파에 관해서 나와요. 그래야 식세우기가 된다고. 알파를 집어넣었으면 알파 관련해서 나와야 돼. 이거보다 어려운 문제 풀어줬잖아요. 저번 시간에. 그러니까 지금 이 베타는 어떻게 써야 돼?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얼마야? 알파 더하기 베타가 3이고 알파 베타는 1이고 이 근과 계수의 관계가 이거 지금 유지가 돼 있는 상태에서 여기 봐. 베타 대신에 내가 뭐를 쓸 수 있어?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3이라고 쓸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요 녀석은요. 요런 식으로 정리가 될 거야. F 알파는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3. 됐어요? 그리고 F 베타는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3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우리 식이 요 녀석은요. 누구의 두근이? fx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 여기 알파 자리에 x, 베타 자리에 x를 그냥 집어넣는다고. 알파, 베타 자리에 x를 집어넣으면 이 녀석의 두근이 뭐라고? 알파, 베타라고. 알파 집어넣었을 때 성립하고 베타 집어넣었을 때 요런 결로 가야 돼요. 지금. 그럼 얘 두근이 알파, 베타 이쪽으로 넘어가니까 어떻게 돼? fx 플러스 x 마이너스 3은 0. 이거의 두근이 알파, 베타고. 근데 두근이 알파, 베타인 식은 여기 있잖아. 그러니까 fx 플러스 x 마이너스 3은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에다가 뭘 붙이는 거야? 최고차항 a를 붙이면 되겠죠. 맞아?
fx는 어떻게 된다고? a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 되는 거예요. 0 집어넣으면 얼마라 그랬어? 0 그지? 그거 가지고 최고차항 a를 구한다고 했잖아. 0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a 더하기 3은 1이니까 a는 얼마야? a는 마이너스 2니까 fx는 마이너스 2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 되고 1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4예요? f1은 4? 됐습니까? 선생님이 지금 요거를 그지? 요거가 지금 두 근을 2차 방정식을 여기 2차 방정식 파트니까 2차 방정식을 이용해서 이렇게 풀었지만 나머지 정리를 이용해서 풀었어도 된다라고 했지. 이렇게 나오면 나머지 정리 x 마이너스 알파로 나눈 나머지가 알파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3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를 식을 바로 다이렉트로 fx는요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알파로 나눈 나머지 x 마이너스 베타로 나눈 나머지가 마이너스 x 플러스 3 이렇게 하면 알파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3 이렇게 작성해도 된다라고 했지. 뭐가 빠졌어 지금? a가 빠졌지. 그럼 바로 내가 여러 줄 안 쓰고도 여기서 바로 a 얘는 두 근이 알파 베타인 요 식이니까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니네가 속도를 충분히 높일 수가 있는 거라고. 선생님 저는 앞에 게가 더 쉬운데요. 그러면 안 늘어. 그러면 안 는다고. 왜 얘는 정리를 안 해? 이렇게 다이렉트 가는 거를. 니네가 그런 생각을 품는 그런 수학 공부를 하면 늘지가 않아요. 더 간단해질 수 없을까? 더 빨라질 수는 없을까? 나 이 문제를 정확하게 아나? 기본 풀이 방법은 아나? 거기서 시작을 해야 돼. 기본 풀이 방법은 알고 그 다음에 좀 더 빨라지는 이 나머지 정리? 나머지 정리 이거 말고도 다른 문제들 선생님 여러 가지 보여줬잖아. 3차식이었을 때도 보여주고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못하면 안 되는 거잖아. 여기 봅니다. fx의 두 근의 합이 2, 두 근의 곱이 그래서 선생님 이것도 그냥 쉬운 방법으로 이렇게 갈 거야. 이거의 두 근이 fx는 0, 이 녀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이야기를 하고 알파 베타. 그 다음에 f 3분의 1 x 마이너스 2, 이 녀석의 두 근을 pq라고 할게요. pq. 그럼 내가 지금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두 근의 합이 여기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야? 알파 베타는 여기서 출발하는 거고 이 녀석이 두 근이라고 하면 뭐라고? 이 녀석이 두 근. 여기다 p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야 돼? 얘가 알파 또는 베타의 역할을 해야 돼. 그래서 p를 집어넣으면 p 집어넣으면 뭐가 되는데? 3분의 1 p 마이너스 2. 얘가 알파예요. 알파. 이 값이 알파가 돼야 돼. 똑같은 기계 F잖아. F. F에서 이 녀석의 값이 알파가 됐을 때 근이고 이 녀석의 근이 요 녀석 이 값 자체가 베타가 되었을 때 또 근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P를 집어넣으면 얘가 알파가 돼줘야 되고 Q를 집어넣으면 베타가 되어줘야 됩니다. 알파 베타는 바뀌어도 상관없고 그래서 얘를 알파 그 다음에 3분의 1 Q 마이너스 2는 얘는 베타 이렇게 둡니다. 두 근의 곱을 구하래요. 얘랑 얘랑 곱하래. 누구랑 누구랑 곱하래? P랑 Q랑 곱하래. P랑 Q랑 곱해야 되니까 P는 어떻게 돼요? P는 이거 넘어가니까 알파 플러스 2 3 알파 플러스 2가 되는 거 맞아요? 3 알파 플러스 2 Q는요? 3 베타 플러스 2 그래서 내가 지금 PQ를 곱하래요. PQ 곱하니까 어떻게 돼? 9 알파 플러스 2 베타 플러스 2 어떻게 돼? 9 알파 베타 플러스 알파 베타 플러스 2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4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맞습니까?
집어넣어요. 빨리 하자 우리. 알파 베타 얼마고? 마이너스 2 알파 플러스 베타. 그래서 이거 4 해서 얼마야? 9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답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이 문제는 그냥 우리가 선생님이 아른아른 거려서 넣었어요. 그러니까 니네가 지금 안 풀어보면 이런 문제가 좀 어렵단 말이야. 어려우니까 선생님이 그냥 이 문제 자체가 굉장히 그냥 좋아 보여서 선생님이 지금 니네한테 넣어준 거고. 그냥 대처하는 건 별것도 아닙니다. 별것도 아닌데 잘 못해. 이 녀석이 지금 알파, 베타, 바가 1이에요. 그러면 내가 베타, 여기 봐. 베타 바분의 1은 얼마야? 베타 바분의 1은 얼마야? 여기 베타 바가 이쪽으로 넘어가서 베타 바분의 1은 얼마예요? 알파죠. 베타 바분의 1은 알파예요. 야, 알파 베타 바가 1이니까 베타 바분의 1이 알파라고. 맞아요? 그 다음 얘가 지금 실수야 허수야? 이게 지금 실수잖아, 실수. 이 녀석이 실수잖아. 그러니까 이 녀석의 켤레 복소수 알파 바 베타. 얘의 켤레 복소수 알파 바 베타도 1이에요. 실수의 켤레 복소수는 자기 자신이잖아. 맞아? 그럼 베타는 뭐예요? 알파 바분의 1이지. 뭐라고? 여기 베타가 뭐라고? 내가 구하고 싶은 베타 플러스 베타 바분의 1은 얘가 지금 알파 바분의 1이고 베타 바분의 1은 뭐예요? 베타 바분의 1은 알파예요. 이게 얼마라 그랬어? 3i죠. 3i. 나한테 얘를 혹시라도 이걸 물어볼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 베타 바 더하기 베타분의 1을 물어볼 수 있어. 베타분의 1. 그럼 내가 그러니까 요걸 물어볼 수 있어. 얘를 물어보면 베타 반은 얼마야? 베타 반은 알파분의 1이지. 알파분의 1. 맞아요? 그 다음에 얘는요. 베타분의 1은 알파 바죠. 그럼 얘는요. 얘의 켤레 복소수지. 얘한테 바를 씌우니까 알파 바, 얘는 알파분의 1. 이 녀석은 누구의 켤레 복소수야? 이 녀석의 켤레 복소수야.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3i. 이런 걸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나왔을 때 우리 친구들한테 킬러 문제가 됩니다. 별것도 아닌데 킬러 문제가 된다고. 쉽네? 쉬운 문제네. 아니야. 절대 아니야. 니네 손 안 움직여요. 움직였었어? 그러니까 풀었냐고. 그래. 그런 상황들이 벌어져. 민정이는 18번. 오. 의외인데? 19번도 지금 같은 내용을 씁니다. 같은 내용. 얘가 지금 뭐래? 실수의 켤레 복소수는 누구라고? 자기 자신이라고. 자기 자신. 그걸 이용을 하는 거야. 어떤 복소수의 값이 실수가 됐다. 그러면 그 녀석의 켤레 복소수는 자기 자신이야. 그래서 어떻게 돼? 이 녀석의 켤레 복소수가 누구야? 켤레 복소수가 z 플러스 z분의 2의 켤레 복소수가 이렇게 되죠. 이 녀석의 켤레 복소수는 z바분의 2예요. 그냥 바 분배해주면 켤레 복소수야. 근데 얘가 누구랑 똑같다고? 원래 이 값하고 똑같다고. 둘이가 똑같아요. 켤레 복소수는 자기 자신하고 똑같다고. 실수가 되었어요. 실수니까. 요것만 이용을 하면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쉬워집니다. 여기 봐. 이쪽으로 넘겨서 z 마이너스 z 바. 여기도 자꾸 이쪽으로 오냐? 내가 줬나? 어? 이렇게 마이너스 z 바분의 2는 0이지. 맞아? 이 방정식을 풀면 돼요. 방정식을. 뭐 해야 돼? 얘는 그냥 그대로 놔두고 z 마이너스 z 반은 그대로 놔두고 얘 통분합니다. 통분. 통분하니까 어떻게 돼? z 바분의 뭐가 돼? 2z 바 마이너스 2z는 0이 되겠죠? 맞아요? 이제 가봐. 요 녀석 양변에 z바를 곱해볼게. z바. 양변에 이 분모 없애기 위해서 z바를 곱하면 z바. 내가 구하고 싶은 게 z바잖아. z바 z 마이너스 z바. 얘는 얼마로 묶어? 마이너스 2로 묶으면 마이너스 2z 마이너스 z바. 요렇게 돼요. 요렇게. 그럼 이거 공통인수 z 마이너스 z바 z바 마이너스 2는 0. 야, z 지금 허수 z라 그랬잖아. 허수는 z는 허수야. z는 얘하고 같을 수가 없어요. 허수의 켈레복소스는 자기 자신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얘는 0이 아니야. 얘가 0이 아니니까 z바는 얼마 해야 돼? 2. 이렇게 나옵니다. 2. 20번 잘 풀었냐? 20번 잘 풀었어요? 여기 보세요. 요거 n이 얼마였을 때? n이 1이면 실근은 무조건 하나야. n이 1이면 f1은 1이에요. 실근의 개수. 왜? 1이면 이거 몇 차 방정식이니까 그거 조심하라고 낸 거야. 그거 조심하라고. 플러스 마이너스는 거기서 틀리는 거는 뭐 선생님이 뭐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그래.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판별식 써야 되죠. 판별식 썼더니 판별식이 뭔데? 1 마이너스 4 1 마이너스 n 곱하기 4분의 1이죠. 맞아? 요 녀석 판별식 계산하니까 어떻게 돼요? 1이니까 1 마이너스 1 플러스 n이지. 그러니까 그냥 n이죠. 이게 양수면 몇 개? 양수면 2개. 양수면 2개니까 f2가 몇 개? 0이면 1개. f0도 1인 거지. 그치? 그 다음에 음수였을 때는 다, 그치? 얘네들은 다 0이죠. 0.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지? 112네. 그러면 112. 빨리 긴급하게 푸세요. 112. 긴급하게 풀어야지 112인데. 두근 사이에 2차 함수하고의 관계로 생각을 하는 거야. 요거 2차 함수 fx라고 이야기를 하면 fx가 x축하고 몇 번 만난다고? 두 근을 갖는다고 했잖아. 두 근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러면 2였을 때 양수야 음수야? 그것만 하면 돼요. f2가 음수입니다. f2가 음수. f2가 음수면 된다고. y는 fx가 두 근 사이에 2가 있는 그림, 이 그림 하나만 생각하면 2 집어넣었을 때 x축 아래에 있으니까 0보다 작은 함수값을 가져야 돼. 2 집어넣으니까 4
더하기 2m 더하기 4가 0보다 작아야 되니까 m은 마이너스 4보다 작다.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사실 요거보다 확장된 문제들도 좀 연습을 했으면 좋겠는데 불안해서 넣었어요. 불안해서. 우리 친구들 한 번이라도 다시 정확하게 해보라고. 2차 함수는 대칭성이 있어요. 마이너스 8하고 2였을 때가 같다고. 제발 그래프를 좀 생각을 해주세요. 이거 위로 볼록이고요. 위로 볼록이고 위로 볼록이고 이 녀석이 지금 언제하고 언제가? 마이너스 8일 때하고 이거 x축이 아니야. 마이너스 8일 때하고 얼마였을 때하고 2였을 때하고 뭐가 같다고? 함수값이 같다고. 같은 라인에 있다라는 얘기야. 그럼 여기 한 가운데가 얼마가 돼요? 축. 얘만 봐도 우리가 축을 알 수 있는 거야. 얘 봤을 때 여기서는 축만 알면 돼요. 축만. 그러니까 어떻게 돼? 얘하고 가운데니까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4라고?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는 거야. 마이너스 3이죠. 마이너스 3이에요. 가운데예요. 가운데. 중간, 중점.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가 지금 축이 되는 거고 이건 x축이 아니야. 어디서? 마이너스 6에서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6에서부터 2까지. 최소값은 누구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최소값은 뭘 집어넣었을 때야? 마이너스 6에서 2는 지금 여기 축을 포함하고 있잖아요. 2였을 때가 최소값이 제일 밑에 내려왔으니까. 그러니까 F 얼마가? F2가 얼마라고요? 마이너스 22. 그런데 그 전에 누구 먼저 구할 수 있어? 축을 알 수가 있잖아요. 축. 얘는 지금 식이 어떻게 돼? x 마이너스 x 플러스 3의 제곱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축이 지금 마이너스 3이니까. 니네가 암기를 해도 돼. 마이너스 2 이거 마이너스 2 그러니까 2분의 a가 축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암기를 해도 돼요. 근데 나는 니네가 암기했을 때 까먹는 속도가 굉장히 크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완전 제곱식이 이렇게 만들어지면 꼭지점에 x좌표가 나오는 거잖아. 축이 나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 지금 전개하면 어떻게 돼? 축이 지금 마이너스 3이니까 이거의 제곱이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6x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얼마가 돼? A가 마이너스 6이고 fx는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b가 되죠. 근데 얼마 집어넣어야 된다고? a는 마이너스 6이고 그 다음에 2 집어넣으니까 어떻게 돼? 마이너스 4 마이너스 플러스 b는 a, b가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a, b를 구해줬어. 23번. 이 위의 점 a, b 별거 아닌데 불안해서 넣은 거야. 불안해서. 풀었어요? a, b 풀었어요? 자, a, b 이 위에 점이니까 x자리에 a 집어넣고 y자리에 b를 집어넣으면 b는 a 제곱 마이너스 6a 마이너스 5 이게 a와 b의 관계식이야. 위에 있는 점이다 하면 이렇게 집어넣으면 돼. 쫄지야. 잘 넣었네. 그러면 얘 봐. 내가 지금 누구의 최소값? 3a 제곱 마이너스 2b 플러스 10. 내가 못 푸는 이유가 있잖아. 왜 이 녀석의 최소값이 안 나와? a하고 b가 섞였잖아요. 안 섞이게만 하면 돼. b는 얼마니까? 얘니까. 3a의 제곱. 그럼 얘 2차식이 만들어지잖아. 2a의 제곱 마이너스 6a 마이너스 5 플러스 10.
3a의 제곱 마이너스 2a의 제곱 플러스 12a 플러스 10 플러스 10 이렇게. 그러면 a의 제곱 플러스 12a 플러스 20 이렇게 만들어지고, 얘도 완전 제곱식을 만들면 a 플러스 6의 제곱 마이너스 16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a가 얼마였을 때? a가 마이너스 6일 때, a가 마이너스 6일 때 마이너스 16, 최소값이 마이너스 16이지. 나한테는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어. 좌표를 물어볼 수 있어요. a, b를 구하여라. 이거가 최소일 때 a, b를 구하여라 라고 물어볼 수 있지. 그럼 a, b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을 여기다 집어넣어야지. 마이너스 6,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6 집어넣으면 36, 72 빼기 5인데 계산 똑바로 하시고 67 이렇게 나와요. 알겠습니까? 이것도 선생님이 연습하라고 했죠, 그죠? 이 녀석의 최소값이 얼마가 되도록? 마이너스 4가 되도록. fx fx 이거는 지금 좀 편하잖아, 사실. 뭐 범위가 제한 변역이 나와 있지 않아요. 범위가 나와 있지 않으니까 x 플러스 k의 제곱 마이너스 k 제곱 얼마? 플러스 3k. 이 녀석의 최소값. 그러니까 얘는 지금 범위가 나와 있지 않으니까 무조건 꼭지점에서 최소값 아니야? 꼭지점에서? 꼭지점에서 최소값이 얼마야, 이거? 이거잖아.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3k가 얼마라고? 그럼 넘기니까 k제곱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4가 0이란 이야기지. 모든 k의 곱은 어떻게 돼? 마이너스 4죠. 근각예수의 관계. 마이너스 4. 됐습니까? 풀었어? 밑에 거. 야, 이거 거기서도 나왔잖아. 영화고 시험지에서도 나왔잖아. 복습 안 해? 마지막 번호 도형이었잖아. 야, 그 문제가 지금 돌아가 있는 형태지. 직사각형이 지금 삼각형이 내접되어 있는. 어? 여기 보세요. 12, 7 모양의 땅에 내접하는 직사각형 모양의 밭을 만들려고 한다. 그럼 니네가 이걸 좀 능동적으로 생각을 해야지. 니네는 뭐하고 뭐를 찾아야 돼? 뭐하고 뭘 찾아야 돼? 가로, 세로 찾아야 될 거 아니야. 직사각형의 넓이 구해야 돼. 너무나 당연한 생각을 하지를 않아. 능동적이지 않다는 얘기야. 가로, 세로 찾아야 돼. 넓이 구하라잖아, 넓이. 가로, 세로가 니네가 지금 할 수 있는 문제가 다 2차 함수밖에 아니잖아. 가로, 세로를 x로 표현만 하면 되잖아. 그럼 니네가 고민할 거. 가로를 x라고 둘까? 세로를 x라고 둘까? 그거 하나만 고민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지? 어떻게 뒀을 때 더 편안하게 식을 작성할 수 있을까? 여기를 x라고 두잖아? 세로를 x라고 두잖아? 그럼 내가 가로 찾기가 여기가 x면 가로를 어떻게 찾아야 돼? 여기가 x면 표현하기가 조금 불편합니다. 나중에 해보세요. 근데 이 녀석에 세로를 x라고 뒀을 때는 그렇게 되는데 여기를 가로를 x라고 두잖아? 우리가 할 일이 하나밖에 없어. 여기 봐. 닮음. 니네가 여기서 닮음을 적용할 수 있는 거는 12대 7이잖아. 그럼 여기도 12대 7이야. 여기가 12대 7이잖아. 이거 지금 여기서는 닮은 삼각형이 얘하고 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얘를 x라고 두잖아? 그럼 여기는 얼마가 돼? 이런 게 편해져야지. 12분의 7x야. 12대 7이니까. 12분의 7을 곱해야 된다고.
그럼 이게 이제 세로 얼마야? 그래, 7 마이너스 12분의 7x예요. 이게 7이니까. 그럼 가로 세로가 다 x로 표현된 거 맞아, 안 맞아? 그래, 그럼 넓이는 x 곱하기 뭐라고? 이렇게 되지.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12분의 7이 바깥으로 나오면 좋겠어. 또는 그냥 이렇게 생각할게. 마이너스 12분의 7x의 제곱 플러스 7x니까 마이너스 12분의 7로 묶어서 x제곱 하면 여기가 마이너스 12x가 되죠. 맞아? 같아요, 그러면? 맞아? 그러면 이거 완전 제곱식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 플러스 36. 마이너스 36. 그럼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2분의 7 x 마이너스 의 제곱 플러스 이 녀석의 뭐가? 21이 나왔죠. 그죠? 넓이는 최대 1대, 최대 1대야. 그냥 최대 1대. 근데 넌 니네한테 뭐 구하래? 둘레를 구하라고 했잖아. 둘레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얼마 집어넣을게? x가 얼마였을 때요? 6이었을 때예요. 그래서 6 더하기 여기다 6 집어넣으니까 얼마야? 2분의 7. 2분의 7. 이게 몇 개? 2개. 2개. 둘레니까 가로도 세로도 2개씩 해야지. 12 더하기 7. 얼마야? 요렇게 나옵니다. 요게 우리가 구한 답이에요. 19가 답이야. 19가. 봐요. 이런 문제도 우리가 분명히 시험 시간에 나왔고, 야, 이걸 다른 문제라고 보면 안 되지. 그 2차 함수 문제 삼각형이 지금 사각형이 내접되어 있는. 그래서 능동적인 생각이 필요하다고. 왜 그때는 됐는데 왜 지금은 안 됐을까? 그때는 왜 안 됐는데? 오답했는데 왜 지금 또 안 될까? 좋습니다.